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동안 독서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독서 특강,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을 따로 수업을 한 적은 없었지만 오늘 풀면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되는 게 솔직히 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 손도 못 대겠고 그 정도 레벨 아니지. 그러길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선생님이 그동안에 드렸던 불맛 교재, 거기서 특히 이제 녹색 아니 파란색 책이죠. 그 난이도 높은 그런 정도의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이 녀석은 어떤 느낌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어쨌든 수능 특강에 나오는 독서 지문은 그래도 연계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거라고 했었고, 이때 연계는 분명히 여기 나왔던 개념을 활용할 거야. 당장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가져온 이 녀석은 AR과 VR 이 두 가지 개념을 과학 지문이랑 묶어서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의외로 이 안에 그 우리 생명이랑 연관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반고리관이랑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살짝 집어넣어서 약간 복합 지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맨 앞에 나눠드렸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수능 특강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어들을 한번 학습한 적이 있어라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할 건 뭐냐 하면 이 지문을 가지고 물론 쉬운 난이도긴 하지만 물론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 있었어. 쉬운 난이도긴 하지만 우리가 독서 지문을 어떻게 독파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지문들이 어떤 형식으로 묶이게 될까에 대한 어떤 예상 작업과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약간 연습 자료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볼 겁니다. 자, 선생님 앞에 뭔가 몇 가지 좀 먼저 써놓고 시작했죠? 지금 먼저 접근법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일단 접근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 푸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세밀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되게 많이 달라. 선생님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푸는 모양새를 좀 봤거든요. 첫 번째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다 달라. 어떤 친구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밑줄부터 긋고 시작하더라고요. 오케이? 또 어떤 친구는 번호 매기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문제 보고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문을 먼저 보는 방식과 문제를 먼저 훑어보는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문제를 먼저 보는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내가 최상이다. 나는 1등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싸움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 방법 말고 거꾸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문을 그냥 바로 들이대세요. 그리고 지문을 머릿속에 로딩해버린 다음에 문제를 풀면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솔직히 못해요, 그건.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방법 두 번째, 문제를 보고 예측한다인데요. 이 둘 중에 나한테 어울리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이따 잠시 후에 말해드릴 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이 녀석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고 맞출 수 있으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부탁인데 좀 클리닉을 통해서 좀 해결 좀 해줘. 지금 요즘 클리닉이 되게 엉성해. 보면 내는 사람은 계속 내요.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근데 안 내는 사람은 꾸준하게 안 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시험지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결과물이 선생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거는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 선생님은 다 누적해서 지금 스캔 떠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들도 낸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금 다 파일을 보관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반성부터 하시고요. 이거 상담 때 여러 차례 말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저 클리닉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거 시중에서 구하려면 하나하나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 알지? 그런 걸 선생님이 일부러 선별해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이 뭐야? 저기 나오는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아, 이걸 이렇게 풀면 될까? 저렇게 풀면 될까? 이렇게 풀면 될까? 이걸 이 중요한 시험에다 적용할 수는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꾸준하게 해내는 사람은 무조건 성적은 오른다. 선생님이 계속 봐서 아는데 이건 해봐서 아는 거 맞아? 몰라요. 알겠죠? 꾸준한 싸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꾸준한 싸움이야. 자, 어쨌든 클리닉은 잠깐 오늘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입장에 이 문제를 문제부터 푸는 방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문은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나요? 나는 지문을 읽고 나면 대충 이해가 몇 퍼센트 정도는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넘기는 편이다.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모르겠으니까 패스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케이? 문제 안 나오길 바라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이거야. 문제를 먼저 보면 이게 가능해져.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지문을 만났는데 선생님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냥 1번부터 먼저 들이대보는 거지. 그리고 이걸 꼼꼼하게 선택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가 나왔는지 보는 거야. 자,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를 싹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지? 가상현실이라는 말과 증가현실이라는 말이 주어의 두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그러면 지문 속에서도
일단 두 개념어가 비슷한 개념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일이겠지. 이 지문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설명했을 거고 그들의 각각의 특성에 연결되는 비교점이 나오는 지문이겠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문제를 봤어.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A씨를 이해하래. 이해해보래. 자, ABC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밑에 선택지의 내용들 보면 합성을 했다더니 현실감을 느낀다는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AB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말했던 어떤 현실적 개념들에 대한 구분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야. 왜 여기에 ABC 3개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봤던 앞의 단어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었어. 그러면 현실이 원래 있겠지 따로. 그래서 3개를 구분하라는 문제이고 보자마자 A는 현실이구나 라고 느껴야죠. 특징 비교하라는 문제 아니겠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지문 속에서 특징 요소를 정확하게 마킹해놓거나 이거야. 마킹을 잘해놓거나 완벽하게 이해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해라는 얘기지.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렌더링을 참고해 그래요. 자, 특정 구절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라는 문제인데 물론 문제 난이도는 쉬웠지만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 네모가 어디 있는지 보러 가요. 빨리 가봅시다. 앞에를 봤더니 렌더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가지문의 세 번째 단락 정도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이 단락의 근처에 답의 근거가 있겠죠. 게다가 적절한 거 찾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가지문의 세 단락 정도 읽을 때 좀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3번을 해결해버리고 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 또 빨리 뭔지 보고 와. 기억은 어디 가니? 기억이 어디였지? 기억은 이석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니은은 림프라는 얘기가 있었지. 네 번째 단락에서 이석과 림프라고 하는 처음 보는 개념어가 등장했어. 그럼 이거는 그 부분을 또 읽을 때 집중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문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지문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뭐든지를 예측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생짜로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때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꼴랑 몇 개의 단어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측만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지문을 읽으면서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큰 힘을 준단다. 떨림이 잦아들게 될 거야. 내 가슴속에 떨림이. 무섭이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덜 떨린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이거 실전에서 굉장히 큰 힘이다. 자, 이런 예처럼 예측을 했지. 자,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심지어 나 두 지문으로 이루어지는 거 확인했잖아. 그쵸? 두 지문 속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나는 표시를 잘 찍으면서 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볼 테야 라고 하면서 한번 가지문부터 읽어보는 거죠. 자, 분석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가상현실이란, 그렇지,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야. 정의했을 거야. 가상현실은 다른 말로 VR이라고 부르고 혹시 집에 오큘러스 퀘스트가 있는 사람 있나? 혹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상현실 장치 왜 소니 그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그 기계에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던데 뭐 쓰고 막 휘두르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하는 게 가상현실. 이라기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영상을 3차원 공간상에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이거 정의가 나온 거니까 밑줄 쫙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 정의는 항상 중요 개념들이고 독서 지문에서 항상 뭔가의 정의와 의의와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 녀석을 이용한 어떤 내용들이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편이거든. 근데 그걸 밑줄을 다 긋고 있을 거야, 바보같이? 아니지.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는 걸 추천하는 거야. 표준을 세운다는 건 여기다가 물결 밑줄만 쳐놓은 거지. VR에 물결 밑줄만 쳐놓으세요. 나중에 물결만 찾으면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 오케이? 그것도 변법 중에 하나야. 자, 아무튼 이 V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 혹은 금전적 이유로 경험할 수 없었던 현실을 맛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고요. 천문 관측을 통해 상상해 본 것을 가상현실로 만든다면 우주인처럼 지구 밖의 행성을 탐사하는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문화유산의 보존 때문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장소를 가상현실로 완벽하게 구현하여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케이. 핵심은 뭐예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의 영상을 3차원 공간에 집어넣는 거야. 가상의 영상을 3차원 공간에 넣어서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단락 정의를 설명했고 활용 예를 설명했네. 그치? 자, 핵심은 두 번째 단락부터 있겠지 뭐. 가보자. 그런데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이 넘어야 될 난관들이 남아있다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 나왔냐면 첫 번째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런 단어 마킹 잘해줘야 돼. 첫 번째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뜻이지. 이게 뭐예요? 표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여기다가 마킹하는 걸 추천하는 거야. 첫 번째에다 위에다 동그라미 1 써놓는 거예요. 나중에 찾기 쉽게. 첫 번째 어려움은 그러니까 지금
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난관 혹은 뭐 어려움 그런 것들을 설명한 내용이겠지? 가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상현실의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영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대요. 어쨌든 이건 원인이니까 아직 핵심 내용은 아니야. 오케이? 추적해서 구현하는 게 힘들대요. 왜냐? 가상현실 사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중 하나는 사용자가 머리에 착용한 HMD, Head Mount Display인가 그럴 거야. 선생님이 이걸 왜 알고 있을까? 이거 기출이거든. HMD 기출이잖아. 기억나나? 그치? HMD를 처음 들어봤다면 기출 공부 안 한 겁니다,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HMD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가상현실에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오케이. 뭐요? HMD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거면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소프트웨어 처리 속도 등의 이유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원인이잖아. 원인 마킹, 자기만의 마킹법 사용하시고요. 머리의 움직임을 반영할 때 현실의 움직임과 가상현실의 움직임 내의 움직임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현실 공간에서의 머리의 움직임이 가상현실 내의 움직임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몰입을 발현하는 거야. 자, 1번이라고 써보고 지연 시간이라고 써봅시다.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었지. 그리고 첫 번째 난관의 기본적인 이유는 뭐야? 소프트웨어의 처리 속도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려고 용을 써야겠죠. 자, 머리에 뭔가 뒤집어 썼어. 그리고 내가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 가상 공간에서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내가 움직인 만큼만 얘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는 거를 얘는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바로 여기다 때려서 공간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그 처리 속도가 늦는다면 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색함을 느끼게 될 거야. 됐죠? 그게 바로 지연시간 문제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단락은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자. 두 번째는 뭔데? 이 과정에서 커지는 계산 복잡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산 복잡도도 문제야. 즉, 처리 속도랑 연결된다는 개념입니다. 그쵸? 처리를 하는데 계산이 복잡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단순히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얀색 벽이 있는 공간에 있었다면 구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이기 시작할 때마다 그 물건이 보이는 각도를 계산을 다시 해야겠죠. 오케이? 어려워질 겁니다. 가봅시다. 가상현실 게임을 즐겨본 사람들은 종종 화면이 멈칫하거나 깨지는 경우를 접해봤을 거야. 많이들 못해본 건 사실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실제로 게임을 해봐도 게임 캐릭터가 갑자기 벅벅벅벅 하는 경우 본 적 있죠? 여러분들은 흔히 렉이라고 표현하는 혹은 버그라고 표현하는 그거 아니에요. 렉이랑 버그는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가끔 나오는데요.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를 배열하고 시점을 조절하고 조명을 고려하여 잠깐만 뭐가 좀 쎄하지 않아? 뭔가 하는 일들을 창창창 정리하기 시작했지. 이런 데서 비상등 들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락이 몇 단락이야? 3단락이잖아. 렌더링의 특성이잖아 지금 이거. 그렇지? 아무튼 음영을 등등 여러 가지 표현 효과를 가하는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자, 오케이. 여기 참고 네모 렌더링이 여기서 나왔어. 그리고 렌더링이 하는 일이 뭔지 쭉쭉 정리됐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V체크를 할게요. 물체를 키워드는 뭐예요? 실제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열을 렌더링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좀 다 써볼까? 배열을 하고 시점을 조정하고 조명을 고려하고, 그렇지? 혹시 그래픽 카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포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아나요? 여기 보면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걸 되게 자랑을 합니다. 레이가 빛 광선이잖아. 광선을 추적한다는 얘기야. 광원마다 생각해봐. 세상에 게임 세계를 그리는데 위에 태양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의 광원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세상이 그래? 아니잖아요. 내가 중세 기사가 됐어요. 앞에 저 괴물을 잡아야 돼요. 횃불을 들었어. 그러면 그 횃불의 일렁임에 따라서 나오는데 저기 벽에도 불이 있을 거고 요 밑에도 빛나는 광석이 있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빛 각도가 엄청나게 계산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걔들은 아예 그것만 계산하는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컴퓨터 처리 속도를 늘렸다 하면서 광고하고 잘 먹히고 있고요. 오케이. 혹시 레이트레이싱 지원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니? 있냐? 요즘 최신작 게임들은 많이 그런 걸 지원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거 해보는 거 좋아하잖니? 기가 막혀요. 기깔납니다. 심지어 물반사도 요즘 표현이 아주 죽여요. 물반사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 요즘에는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빛의 각도에 따라서 물에 비친 빛의 그림자가 바뀌어요. 장난 아니죠? 나중에 유튜브에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활용한 게임 인트로가 있어. 매트릭스의 세계를 살짝 그려놓은 건데 거기 보면 햇빛 각도를 내가 움직여 볼 수 있어. 그럼 도시의 전경이 막 바뀌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해볼 수도 있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날 거예요. 더 재미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아 진짜 늙고 있어 나는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계산하는 겁니다. 효과를 표현해 주는 거죠. 컴퓨터는 이를 위해서 막대한 계산을 수행하겠죠. 그죠? 하나하나 물체, 오브젝트가 등장할 때마다 그걸 다 계산할 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갑자기 많아지는 복잡한 장면들에서 화면이 멈칫하거나 그래픽이 깨져 보이는 것들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는 렌더링이 뭔지는 안 하는데 참고로 우리는 아직 3번 문제를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를 찾으려면 이제 나를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렌더링에 대한 이해까지만 해놓고 이 녀석을 뭐랑 묶어야 된다? 나랑 묶어야 된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요즘 주제 통합 지문은 가지문과 나지문을 복합적으로 이해했는지 측정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낸다는 거. 연결시키라는 거야.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 형태의 문제지만 실은 그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오케이?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알겠죠? 자, 아무튼 계산 복잡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하나 더 있나 본데 네 번째 단락입니다. 가상현실이 넣어야 될 또 하나의 난간. 그래서 또라고 표현했잖아. 선생님은 여기다 마킹을 하는 거죠. 이게 몇 번 마킹일까? 3번이네요. 그죠? 세 번째 문제네요. 바로 가상현실 체험자가 HMD를 사용하면서 유발되는 생리적 반응이야. 이것도 문제래. 생리적 반응. 자, 참고로 여기서 나는 아까 기억과 니은을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랑 계속. 바로 멀미입니다. 3D 게임하면 멀미한 사람들 왕왕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근데 특히 그런 멀미를 유발하는 게임들이 많기는 해요. 혹시 울펜슈타인 뭐 이런 게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은 멀미가 좀 특별히 심해. 선생님은 그 게임을 못해. 그래서 안 해. 재밌다고 하는데 못 해봤어. 머리가 아프거든. 근데 또 딴 게임은 잘하고요. 아무튼 간에 자 멀미가 뭐냐면 가상현실 기기 사용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바로 이는 일반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귀 속의 전정기관으로 느껴지는 감각 정보가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케이. 이것도 뭐야? 원인입니다. 그쵸? 자, 지금 핵심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원인들을 설명하고 있어. 지문구조 뎁다 쉽죠? 지문구조가 쉽잖아. 그럴 때는 참고로 문제가 어려운 경향으로 가.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특이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이 된 겁니다. 자, 생리적 반응은 뭐예요? 시각 정보와 뭐의 차이? 방금 읽었던 거? 감각 정보의 불일치입니다. 감각 정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래요. 좀 더 읽어볼게. 전정기관은요, 크게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석과 이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써볼까? 평형 담당 이석과 그 다음에 회전 감각 반고리관, 회전 반고리관. 갑자기 지문의 양상이 기술 지문에서 과학 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이석은 평소에 중력으로 감각세포를 누르고 있으면서 자, 이 부분 눈을 바짝 뜨고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단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중력으로 감각세포를 누르고 있는 애래. 그래서 몸이나 머리를 돌리면 이석의 위치가 변하겠죠. 이때 생기는 그 마찰이 그 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몸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선생님이 머리를 확 끄고 돌리면 얘가 머리가 돌았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얘도 그 감각세포를 통해서 인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은 이때 이 이석의 변화를 통해 이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을 통해 중력, 가속, 상하, 직선을 감지한대. 중력, 가속, 상하, 직선.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오케이. 자,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문제 내려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니들이 출제자 입장이 돼봐. 문제 내려고 쓴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치? 느낌이 세우죠? 자, 다음. 몸이 기울 때도 이 움직임을 감지해야 평형을 유지할 수 있죠.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림프. 자, 반고리관 안에 림프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특징으로 하나만 알아둡시다. 지금 되게 무시될 수 있는데 기술 지문의 특징은 말이야. 항상
뭔가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 이 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를 내는 게 기술 지문의 특징인데 선생님이 이 지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 독특함이 과학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 왜 뭐 반도체 특성에 대한 기술 지문이 나오면 반도체에는 P극과 N극이 있는데 P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N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전자가 어떻게 통과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선 이런 일, 저 부분에서 저런 일,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따로 설명하는 게 기술 지문의 특징이라면 지금 이 지문은 분명히 기술 지문은 맞는데 갑자기 그치 생명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평형 담당 이석과 회전 담당 반고리관을 설명한 다음에 반고리 안에 다시 림프라는 게 있대요. 구성요소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 지문에서 많이 활용되던 어떤 지문의 어떤 흐름을 과학 지문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지문은 되게 쉽지만 그런 것들 눈치채면 더 좋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고리관에 림프가 있어서 이 액체는 몸의 회전에 따라 움직이며 이 액체가 감각모에 닿으면 오 그렇구나 공통점이 보이나요? 공통점 보였어? 두 녀석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감각모를 이용해. 감각모를 이용하는데 평형 담당 기관인 이석은 중력으로 누르는 돌이 움직이는 개념이고 얘는 안에 차있는 물이 물살의 형태로 움직이는 개념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 액체가 감각모에 닿으면 자극을 인지하고 뇌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3차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래요. 자, 선택하세요. 이 타이밍에 기억 문제를 풀러 갈까 말까. 근데 한 단락밖에 안 남긴 했지만 풀러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 4번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기억과 니은 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요. 자, 1번부터 중력이 없는 곳에서 이석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까지 판단 들어가 봅시다. 아까 이석은 중력으로 누른다고 했었죠. 근데 중력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형의 유지하기 어렵겠죠.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이 뭔데요? 평형 유지기관이니까요. 1번이 답이지. 벌써 나왔지? 그리고 우리는 1번이 답이면 불안해? 그러니까 2번도 봐야지.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빠르게 판별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긴 해. 왜냐면 나의 어떤 미심쩍음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야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다가 헷갈리는 게 하나 더 나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어이씨 뭐지 하면서 또 앞에 갔다가 또 다시 읽어보고 맞는데 하면서 다시 읽어봤다가 또 자신이 없고 그러면서 일단 찍어놓고 다음 거 풀다가 또 생각나서 돌아오고 이런 미친 짓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2번 갑니다. 자, 사람이 달리기를 하며 앞으로 나갈 때는 니은의 움직임만 발생할 거래. 잘 생각해봐. 앞으로 간다는 개념 어디서 설명했지? 가속운동.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였죠?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니까 기억에서 일어나는 일을 니은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으니까 틀렸지. 됐죠? 구성요소 아까 선생님 왜 그랬어? 뭐라고 했어? 이런 거 늘어놓을 때는 문제 내려고 쓰는 거다 라고 했었죠. 썼잖아. 이런 걸 눈치채는 게 문제를 빨리 이해하는 길이야. 3번 니은은 액체이므로 오케이 좋아요. 신체의 움직임을 뇌에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 없겠니? 아니죠. 감각모가 있다고 했었잖아. 아까 말했잖아. 공통점 요소도 출제 요소라니까. 특징 보이죠? 4번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반고리관 안에 있는 기억은 이니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만 있는 겁니다. 이석은 없어요. 됐죠? 다른 거잖아.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 땡! 5번 림프는 이석과 달리 가상현실의 배경영상이 회전할 때 같이 움직여. 내가 회전을 감지하겠구나. 잠깐만,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죠. 몸이 움직임에 따라 그 녀석의 물살의 형태로.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있는데 감각기관이 움직인 거니까 물살로 느껴지는 거겠지. 오케이? 잘못 설명했네요. 정답 1번 확정되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풀고 시원한 마음으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계속 문단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 5단락을 하다 말았었군요. 자, 5단락, 한 단락만 더 마무리합시다. 무슨 얘기가 나왔나 보자. 결론적으로 가상현실 영상의 배경에 움직임이 있을 때요. 사람은 자신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경험하곤 하죠.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움직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보면 자신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상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아, 지금 이게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왜 우리는 멀미를 겪게 되는 것일까? 내 온몸의 감각기관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각 정보에서는 움직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맞나요? 봅시다. 이처럼 눈을 통해서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눈 반짝여야죠. 요약 정리문을 여기서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처럼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에 있는 전정기관은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니까 두 눈에는 모순된 정보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결과가 멀미나 두통과 같은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뇌의 경고 신호야. 오케이. 뭐 완성 되겠지. 어려운 지문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지문이랑 연결되는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하나 잔기술을 부려보자면 지금 가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왔잖니? 나제문을 시작하기 전에 없애버리고 올 수 있는 애를 빨리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 1번 문제를 보세요. 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지우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가볼게. 1번. 가상현실과 몰라. 증강현실을 본 적도 없어. 그치? 그냥 둬요. 함부로 까불지 말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냅두세요. 2번. 2번, 3번 패스해야 되겠다. 그치? 아직 안 봤으니까. 4번 보자. 가상현실이랑 현실을 통한 구체적인 경험에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몇 단락에 나왔었지? 아까 첫 번째 단락에 어떤 예문? 천문관측이라든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답사라든가 이런 예문을 들었었죠? 오케이. 단 한 문단도 허투루 쓰는 문단이 없다는 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게 3점짜리인데 답이 안 보여. 그러면 찍어야 되잖아. 찍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 굴리고 있지 말고요. 오케이, 요즘 굴릴 수도 없지만 최소한 1원 정도는 노력을 하자. 내가 답이 나왔던 근거가 있는 단락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지우고 나서 한 단락 정도 남을 거야. 내가 제대로 풀었다면. 그럼 그 단락에 있는 뭔가에서 답이 있을 거야. 그것도 특징이라는 걸 알아도. 그러니까 약간 정말 최후의 수단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고. 막 찍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4번 잡았고 5번 봅시다. 가상현실에서 커지는 계산 복잡도가 문제라고 했었어. 맞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나왔었니? 얼마나 개이득이야.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다 볼 필요가 없어졌잖아 지금 이제. 그치? 지금 가밖에 안 읽었는데 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읽고 나면 최소한 한 문제는 해결될 거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천천히 말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재빠르게 해결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나?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나은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쉬운 지문이니까 룰루랄라 해보자고요. 자, 나지문의 첫 번째 단락에는 당연히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거야. 증강현실. 분석은 AR. 그리고 우리의 수능이나 모평에는 이런 개념어들이 분명히 한 단락 정도는 분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린 다 알고 있지? 가자. 이거 뭐로 읽어야 돼? 아우그멘티드. 어그먼티드냐? 어그멘티드냐? 뭐 아무튼 간에 있나 봐요. AR. 나 이거 AR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봤는데 그 VR은 버추얼이니까 이거 치우니까 그치? 자주 쓰는데 AR은 이 증강이야? 강화되다는 뜻이냐 이게? 이것들아 니들은 나보다 더 잘 알아야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야 이거 아규먼트.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나중에 찾아봐야지. 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상현실의 한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입니다. VR은 AR에서 파생된 거래요. 그쵸? 파생되는 게 뭐니?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다. 새로운 것이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선생님이 우리가 문법 해놓은 친구들은 파생어, 합성어 이런 개념에서 파생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신발을 신다와 신발을 신기다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지. 사전에도 다르게 나와요? 왜냐? 파생 접사가 쓰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야. 그게 파생이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갑자기 쫄리냐? 쫄지 말고요. 우리 문법 특강 겨울에 우리 여름방학 때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간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개념을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잠깐만, 이 녀석은 앞이랑 좀 다르다, 그치? 이 녀석은 뭐 하는 거냐면 현실 세계와 가상이 결합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과의 차이점 보이시죠? 이 녀석은 아예 가상과 원리라고 한다면 이쪽은 현실 플러스 가상. 다시 말해 실제 환경의 가상 사물, 픽토그램 등의 정보를 합성하는 어휘로 넘어갈게. 가상의 사물, 픽토그램 등이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고, 참고로 AR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딱 보자마자 뭘 말하는지 알 거야. 포켓몬. 핸드폰으로 보면서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자니 그러면서 신나게 포켓볼을 던지지 잡히라고. 그죠?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던지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그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 현실 속에 증강현실을 담아 넣는 거죠. 자, 어쨌든 간 모든 환경을 컴퓨터로 만드는 가상현실과는 달리 눈 반짝 차이점. 그치? 이쪽은 뭐야? 온리 가상이에요. 온리 가상인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사물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향상된 현실감을 줄 수 있어. 이 녀석의 특징이야. 그래서
향상된 현실감을 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AR의 특징 요소는 비교점, 차이점이니까 선택지에서 안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다음 또 세 번째는 자신이 위치한 환경을 인식함과 동시에 실제 영상에 표현된 가상의 정보도 모두 인식하게 되죠. 그치? 인식이 늘어난다. 왜냐? 내가 실제 세계를 보면서도 가상 세계도 동시에 보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포켓몬.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와 가상 그래픽을 접목하다. 지금 봐봐. 접목하다라는 단어가 보였어. 애들이 간 사람들은 또 붙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접목하다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지금 왜 강조가 되는 거냐면 1번 단락에서 결합하다는 단어를 썼던 거 기억나? 그리고 지금 2번 단락에서 접목해서 보여준다고 말을 했어. 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써서 두 번 말했다는 거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치? 이쪽은 올리 가상으로만 처리하는 녀석인데 이쪽은 현실에다 가상을 더 씌운 거라는 개념인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가상 객체들을 화면에 원하는 자리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된다. 자, 봐봐. 이건 중요점이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정확한 위치에 가상의 대상을 배치하는 거야. 이건 어디야? 실제거든. 그러니까 실제 위치 상에서 가상의 어떤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이라고 하면 안 되지? 픽토그램 이런 것들을 띄워놔야 되니까 위치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이러니? 자, 그래서 위치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증강현실을 잠깐만요 얘들아 미안해. 혜주야 끊어졌지? 다시 연결 시켜줄게. 어느새 40분이 지났었어. 지금 몇 분이냐? 쉣! 빨리 하자. 잠깐만요. 기다려줍시다. 미안해요. 화면이 꺼졌어요. 지금 다들 열심히 들어. 자, 얘들아 안 쓰고 빨리 할게요. 지금 벌써 45분이 된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 오차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실행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쓰자. 자, 실행 오차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실행을 아니지. 그 다음 단락 넘어가기도 전에 정적 오차, 렌더링 오차, 동적 오차가 있대요. 1번 앞에랑 패턴이 비슷하죠. 정적 오차. 2번 동적 오차. 3번 뭐였지? 마음이 급해졌어. 렌더링 오차 2번이었구나 심지어. 렌더링 오차, 동적 오차. 마음이 급하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마음 아닐까? 급해. 그러니까 막 틀려. 자, 정적 오차는 뭐예요?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이 기하학적으로 정합될 때 발생하는 오차래요. 뭐하니 좀 그죠? 짜증나죠? 자,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상처원의 깊이 개념 이런 개념들과 안 맞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뭐냐? 실세계에 있는 좌표랑 가상세계의 좌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래요. 사용자가 주시하는 실제 환경의 가상 객체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 및 시선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아실 건데 여기 가상 측정 장치 있는 거 알지? 줄자 같은 거 딱 켜면 내가 이 점을 딱 찍고 이거 쭉 이렇게 이어서 가상의 선을 이어주면 이게 몇 센치인지 나오잖아. 나와. 그러니까 그런 기능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참고로 그것도 역시 AR을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깊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때 이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와 실제 세상에서 저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계속 두 번째 렌더링 오차라는 건 뭐냐면 렌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인데 자, 느낌이 쎄하게 오셨어야 돼. 분명히 나는 렌더링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렇지? 그러면 이 렌더링 오차가 아까 뭐였죠? 단독 문제였던 거 기억하지? 이 두 개는 무조건 연결되는 개념일 거야. 자, 생각하면서 가보자. 이 녀석은 자, 그림으로 설명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줬대요. 예를 왜 들어준다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라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준다라는 개념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자. 자, 아무튼 자, 증강현실 오직 그림 보이죠? 뽀뽀뽀뽀 다 보였어. 근데 혼자 이상한 게 하나 있지. 뭐가?
혼자가 아니고 전화기는 자연스러운데 램프는 이상해.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죠? 그림자가 없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지 책상에 붙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과 같은 상태로 렌더링을 해야 돼. 그림자의 여부까지 판단한다거나, 그치? 깊이감을 판단한다거나.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동적 오차까지 빨리 끝내자. 동적 오차라고 하는 건 사용자의 위치가 시선이 계속 바뀝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서 있다고 해도 실제로 눈은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 그치? 몸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 각도는 크게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런 것까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세 번째 줄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다가 다른 곳을 주시하게 되면 사용자의 시선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면 환경의 영상도 바뀌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저 에어컨과 이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저 에어컨의 위치와 정보와 상태는 다 다를 거야. 그걸 다 계산해야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 이런 동적 오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위치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고 영상 접합 방법을 개선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럼 예상해봐. 이 방법들을 지문화시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해결했다 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2번 문제를 가봅시다. 공차 판단하는 거야. 딱 보자마자 A, B, C가 있어. 제목부터 매기고 들어가야지. 선택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독서가 됐든 문학이 됐든 다 똑같은 룰입니다. 보기가 뜨잖아. 그러면 건방 떨지 말고 보기 분석부터 해. 오케이? 대부분 선택지를 바로 뛰어 들어가다가 낚이는 거거든. 보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분석하라. 알겠지? 선생님이랑 나중에 독서지문 더 많이 볼 때 또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릴게요. 자, 아무튼 A가 뭐 말하는 거야? 현실이고요. B는 뭐겠니? 가상현실일 것이고 VR. 세 번째가 뭐겠어? AR. 증강현실일 거야. 그럼 이 세 녀석의 공차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 거겠지. 감 잡혔지? 1번. 현실에 주변 정보 그래픽을 합성하면 AR이 된다. 맞잖아? 오케이? 아까 말했지? 두 개를 합친 것이 이것의 특징이라고 몇 번 말했어? 2번 말했다고. 2번 말하면 선택지에 나온다니까? 오케이? 여러 번 말할 때는 선택지에 등장한다. 룰 같은 거야, 일종의. 2번.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에서 사용자는 향상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어. 향상된 현실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봤잖아. 나오잖아. 근거를 정확하게 하라고. 문제 풀 때 항상 근거 마킹. 오케이? 세 번째. 가상현실을 경험할 때 겪는 두통은. 오케이. 두통 문제 있었어. 뇌가 모순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모순된 정보 어디더라? 안 썼네? 여기 어디가 있었을 거야. 그치? 넘어가자. 4번. 아까 다 했던 얘기들이야. 증강현실에서 동적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도 시간지연이라는 단어 분명히 읽었었죠? 다 그냥 근거들이 그냥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문제 없이 넘어갈 거야. 그럼 답은 5번인가 본데? 자, 증강현실과 달리 가상현실에서는 가상객체들의 실제 환경에 원하는 위치의 정교하게 가상을 실제 환경에 정교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건 어느 쪽이었더라?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중요하다라고 답변에 써놨네. 이게 답의 근거 아니야. 이 녀석만의 고유한 특징이잖아. 그치? 특징 요소가 답이 돼버렸어. 오케이. 자, 단순히 답을 맞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왜 그렇게 나오고 왜 답이 이렇게 형성되는지 판단하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꾸 시계 보지 마. 선생님도 알아. 자, 3번 해결해서 마무리합시다. 렌더링을 참고할 때 A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아까 A의 원인은 이것도 안 썼네. 아무튼 렌더링 오차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렌더링 오차가 나타난 이유를 찾는 건데, 일단 렌더링 자체를 왜 하는지 알고 렌더링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였다? 그림자 때문이었잖아. 너무나 쉬운 것. 그치? 그래서 배운다 몇 번? 5번. 그림자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잖아. 자, 그래서 참고로 4번 선택지에 램프를 바라보는 시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건 무슨 오차야? 생각해봐. 아까 읽었던 정보를 들었다고. 바라보는 시선이야. 동적 오차가 맞아? 정적 오차 아니야? 잠깐만. 사용자의, 그러니까 램프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램프를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요거는 정적 오차가 맞겠지. 내가 헷갈리면 되고 있어. 그쵸? 정적 오차가 맞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개념들이랑 선택지가 묶여있는 관계도도 그려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평 기출 문제를 풀 때 해야 되는 일들도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지문을 천천히 읽어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출제하는 사람이 왜 지문 구성을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거를 눈치채고 알게 되면 순간 여러분들의 등급이 빵 하고 파업되는 거야. 지금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야. 그냥 풀리는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 수 있는데 그것까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 바쁜 거.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짐 싸면서 들어주세요. 일단 내일 시험을 대비해서 오늘 무리하지 마는 건 알고 있지? 내일 에너지 좀 많이 써야 돼. 오늘은 가능한 한 일찍 자. 가능한 한 일찍 자고 혹시 가능하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그 분석 요소들 분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내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흥분하거나 가라앉지 마세요. 한강물 온도 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건 모의고사잖아, 그지? 모의고사니까 가벼운 마음, 너무 가벼운 필요는 없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매너 문자 하나 몇 점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지? 기다리고 있을게. 자, 시험 잘들 보고 오시고 얘들아 다음 주에는 모평 시험지만 들고 오면 돼, 오케이? 다음 주에는 모평 시험지만 들고 오면 된다. 자, 아무튼 살펴 들어가세요. 빠이.